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정감사 중간평가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요즘 시중에 취임덕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이 찾아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지 이제 겨우 넉 달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여전히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치행정 전반에 걸쳐서 레임덕에 가까운 징후는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경찰 중간 간부에 해당되는 일개 경정이 대통령에게 된 경정이 출근 첫날에 휴가를 핑계로 출근을 거부하고 유튜브에 나가서 정부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합동수사단은 제멋대로 불법단체라고 주장합니다. 이유가 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애초에 법적으로 수사 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수사에 시시콜콜 개입한 데 따른 자성자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 집권여당도 대통령을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추석에 예능 방송을 함으로써 민생 친화적인 모습을 연출하고자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바로 다음날 SNS를 통해서 상기하자 조희대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면서 바로 맞받아 쳤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긴박한 시국에 대통령이 한가하게 예능이나 출연하고 있냐는 듯한 우회의 저격성 발언이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정무수석에게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냐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와 과방위 등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눈 하나 깜짝 않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막장 행보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그런가 하면 정부는 따로 국밥의 오합지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협상 진행 상황만 하더라도 정책실장 따로, 안보실장 따로, 경제부총리 따로 서로 다른 말들 쏟아내기 바쁩니다. 위헌적인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통일부 장관 따로, 외무부 장관 따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내의 대변인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관세 협상,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뜻과 다른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좌충우돌 사고와 관계없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선된 지 140일 정도 된 허니문 상당 기간임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과반에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여당의 지지율도 30%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 1주차 국정감사를 보면서 이 같은 취임덕의 근본 원인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사위의 무도한 대법원장 조리돌림 인민재판에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최측근 실세인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국감 정인 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 하면서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현안에서는 집권 여당 탈레반 강경파들의 등 뒤에 숨어서 침묵을 지키고 장관들의 이견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면서 부처의 화장법에서나 챙길 법한 사소한 현안들만 골라서 시시콜콜 질책하며 이미지 관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국정 난맥상의 근본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리더십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대책 관련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선전포고를 하고
집 없는 서울 시민에게 사실상 서울 추방령을 내린 지 일주일이 되어갑니다. 지금 집 없는 많은 국민들은 깊은 한탄을 쏟아내고 있고, 그나마 집 있는 국민들은 정부가 곧 공시지가 인상과 보유세 폭탄으로 세수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습니다. 설익은 규제, 실패한 대책, 남탓, 이제는 공식이 되어버린 좌파 정권의 부동산 실패 패턴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정부 여당 인사들이 고가 아파트를 토지 허가 구역 내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국민들의 꿈을 욕심과 투기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선전포고와 규제폭탄은 시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삶터를 폐허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공급입니다. 그것도 수도권 외곽이 아니라 서울에서의 실질적인 아파트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135만 호 공급계획, 지난 9월 4일이었나요? 발표했는데 무려 101만 호 정도가 경기도 외곽지역 대상입니다. 서울 핵심 지역의 수요 폭발을 외면한 채 경기도 외곽에만 집을 짓겠다는 것은 몰이해와 무능이 빚은 정책 파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한번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공급 확대 방안을 즉각 수립하기 바랍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 촉진 정책이 필요합니다. 용적률 완화 등 종상향 정책을 채택하기 바랍니다.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민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즉각 추진하기 바랍니다. 민중기 특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즉각 사퇴하고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받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은 지난 2010년 비상장 태양광 업체인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상장 폐지 직전에 전량 매도해서 수억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시점은 회사가 분식회계가 적발이 되어서 거래 정지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고, 수많은 소액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소중한 자산 수천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있었는지 홀로 빠져나가서 그에게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회사의 대표는 민중기 특검과 고교 대학 동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사회이사 또한 고교 대학 동문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회계법인이 분식회계 실사를 통보한 시점은 2월 26일이고 그 이후 회사 대표는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4억 원이 넘는 차명 주식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민중기 특검의 매도 시점이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구간과 겹친다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라고 하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명이라고 한 말은 더욱 가관입니다. 정권사 직원이 팔라에서 팔았다라고 합니다. 분식 회계가 터져서 회사가 무너지는 시점에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고위 법관이 아무런 판단 없이 직원 말만 듣고 주식을 팔았다고 하는데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아니, 그 전에 도대체 매도를 권유했다는 정권사 직원은 누구입니까? 언제 어떤 통보를 받았습니까? 이러한 국민적 질문에 민중기 특검은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법 잣대의 형평성과 공정성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는 같은 시기 같은 종목을 거래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특검 주체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똑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황당한 상황을 국민은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인 누군가는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 특검의 수사 주체인 누군가는 침묵과 회피로만 일관하면서 수사를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한 특검답게 더불어민주당식 선택적 정의와 내로남불의 전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중기 특검의 수사에 대한 그리하여 무고한 국민 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 국민적 분노 앞에서 민중기 특검을 특검으로 조사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더 이상 특검이 아니라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 당장 사퇴하고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받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 앞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자 예의입니다. 좀 길었죠? 네. 질문 받겠습니다. 김혜영입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당의 입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사법개혁안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힘듭니다만은 알려진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아마도 대법관 수를 지금 14명? 현재 14명에서 26명인가 이렇게 늘리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남미와 여러 독재 국가에서 대법관을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원하는 스타일의 대법관을 갑자기 확대 임명하면서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지고 독재가 완성된 사례를 수차 우리가 봐왔습니다. 대법관 수를 한꺼번에 그렇게 확대하는 것,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악이고 사법부 파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연당에서 왜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대법관 수를 갑자기 늘리려고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랑요. 그 다음에 아까 민중기 특검 관련해서 혹시 고발 조치 하실 건지 이거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중기 특검의 비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관련해서는 고발 조치 생각 중에 있고요. 우리 고발 조치인가? 아직 안 했습니다. 예, 고발 조치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그 전에 민중기 특검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특검법을 저희가 발의해 둔 상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대법관 수를 정원하는 부분은 현재의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해서 사퇴시키려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충원을 함으로써 1심과 2심에서 어떠한 재판이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수를 그렇게 정언하는 부분이 사법부 파괴와 독재 완성을 위한 방안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나경원 의원님께서 그 김현지 방지법, 친일 방지법 발의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그 원내에서는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 네, 살펴보겠습니다. 대방에서 조정합니다. 오늘 박정원 의원이 김현지 그 핸드폰 교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현지 실장 그 운영 출석 관련해서 협의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도 오늘 오전에 뉴시스 그 24주년 창간 24주년 그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은 지난번 추석 전에 9월 달에 운영위를 했을 때 국감 출석 대상자 리스트에 그냥 총무비서관 김현지라고 들어가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때 운영위에서 의결을 했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콕 집어서 총무비서관 김현지만 빼고서 국감 출석 대상자 명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결국 존엄현지가 정말 실세 중에 실세구나 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저께인가요? 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새로운 총무비서관이 임명이 되었으니까 총무비서관이 당연히 출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인이 총무비서관일 때는 결사적으로 안 된다고 하다가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당연히 출석한다 라고 하니 어떤 직위인 총무비서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출석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인, 개인이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석을 못한다 했다가 출석을 한다라고 결국은 바뀐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대통령실 내부 인사를 급작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이기 때문에 국감 출석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했다는 점, 그래서 존엄현지의 실세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점, 그 부분이 어저께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우리가 확인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국감 기간 중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표를 연애한 것으로 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 나오고 민주당도 지금 문제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야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때 아마 장 대표가 수차례 이제 약속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용히 다녀왔던 것 같고, 또 특별면회 신청을 했었는데 계속 그것이 거부가 되었죠. 그래서 일반 면회로 잠깐 다녀온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없으신가요? 저쪽 오셨네. 혹시 강동원 대표님 다녀오셨습니까? 교수님도 다녀오신다고 저는 전당대회에 나간 적도 없고 면회를 가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중요한 정도 질문들이 이 정도 되면 충분한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하죠. 마지막 질문 하나. 김현지 실장 출석과 관련해서 운영 협의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해주셨는데 김현지처럼 협의를 어디까지 진행하신 건지 6개 상임위로 협의를 하신 건지 아니면 하나로 제안을 하신 건지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출석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서로 논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6개 상임이라고 정해놓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 별로 그거는 판단을 해서 상임위 내에서 여야 간사 간에 논의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운영위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다 함께 참여를 하고 피감 기관이 대통령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내수석과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출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됐죠? 자, 마무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